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꾸려진 10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50일에 걸쳐 진행되는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꾸려진 10대 시의회의 첫 회기이자 올해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신원철 서울시의장은 일자리 문제와 집값 상승 등 민생 현안 정책을 1순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총 33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였습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만약 아니라면 앞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또 시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 사안은 16일부터 진행되는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됩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논란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도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원순 시장과 조희영 교육감은 2019년도 행정집행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각각 35조 7천억 원과 9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민생, 균형 발전,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둔 내 삶이 행복해지는 민생 우선 예산입니다. 편성 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35조 7,843억 원입니다.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최종 결정됩니다.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12월 20일까지 50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 속력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분권. 현재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왔을까? 우선 지난달 11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 23일 중앙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 일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에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어갑니다. 또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치안과 복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추진력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재정분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권한 이양 좋아요. 사무 기관임 사무를 폐지하겠다 좋은데 사무가 넘어가면은 재정과 권한이 따라와야죠. 또 현재 추진 과정이 중앙정부 중심이라며 지자체 구성원도 포함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권력과 권한이 세지면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역시 늘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계로 남습니다. 커진 지방정부의 권한을 의회가 또 견제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로서 완성이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입법권을 현재 우리 중앙정부가 아닌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라고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특히 국가 수도인 서울은 더 많은 권한이 쥐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시 경쟁 상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뉴욕, 런던, 파리 이런 세계의 대도시들이죠.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개별법을 갖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제도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더 진전된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자치분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치료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노인 계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들 계층에 초점을 맞춘 서울형 건강돌봄체계 도입을 본격화하고 지난달 26일 심포지엄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울 시민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 연구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그룹 사이에 기대 수명이 5.9년, 건강 수명이 10.9년 차이가 났습니다. OECD 국가에서 보통 기대 수명을 6년 늘리는데 평균 25년이 걸리는 점을 참고하면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으며 우리가 이들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부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울시는 이들 계층에 초점을 맞춘 서울형 건강돌봄체계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의료 사각지대를 위한 유급병가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놓고 집중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약 한 1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은 서울시 건강국에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매뉴얼 개발 그리고 이거 유급병가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장은 장애 아동의 치료 안전망을 발표했고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최근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만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중점 사업인 서울형 건강돌봄체계의 밑그림을 소개하고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조희연 시교육감, 학부모, 시교육위원 등 다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 개정안에 대한 배경, 주요 내용 및 쟁점 설명과 3법 개정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대책 마련 등입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1일 개회한 제284회 정례회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약속하는 행정감사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공공기관 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없는지 살피고 노동 현장의 인력 충원과 한강의 재자연화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 사건에 비해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 미만이고 그나마도 많은 수의 검거 인원이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 75%가 여성이며 이들은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트라우마 치료, 보호 등의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패딱이 오는 3일 양천공원에서 제1회 서울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동물 등록률은 3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전 신청자 중 당첨자에 한해 무료로 반려동물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동물을 등록한 반려인들에게는 약 1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용품이 기념품으로 지급되며 그 외에도 반려견 무료 미용,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페인 참가 신청은 반려동물 케어 애플리케이션 패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해를 가하거나 심하게는 살해, 시신 훼손까지 날이 갈수록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시의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가 증가하며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11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연대 설치, 또 구성, 운용, 그리고 여성폭력 실태 조사와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의 수립에는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죠. 네, 최근 들어 올바른 젠더의식 함양을 위한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언론, 문화, 그리고 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매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또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 폭행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사랑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남성들은 한결같이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여성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나에게 예속된 소유물로 착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박힌 정신적 환자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사회학자들 역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별 후 범죄에 대해 이 관계를 지배와 소유의 관계로 잘못 생각하고 이별 후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 진단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이 원인으로 치닫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 대상 범죄 주요 피해 유형을 분석해 보면 주로 힘과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강력, 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성범죄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불법 촬영이나 데이트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1,4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살해된 여성의 최소 85명이고요. 살인, 미수 등 피해를 겪은 여성이 최소 103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770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건데요. 폭력의 유형으로는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름이 14.3%, 상대의 폭력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13.9%, 칼 등의 흉기로 인한 상해가 11.6%였습니다. 네, 한 사람의 잘못된 연애관으로 인해 매년 목숨을 잃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많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데이트 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센터가 서울시에 마련돼 있습니다. 02-1366, 02-1366으로 전화를 하시면 관련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 상담소와 한국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이 존재하니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력과 살인, 더 이상 연인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관심 있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기반이 돼 여성뿐 아니라 아동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도 폭력을 겉모습으로 갖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